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부천시가 올해 시정 운영의 목표를 민생 회복과 혁신 두 축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민선 8기 임기 마지막 해를 맞아 도시 재정비와 교통, 산업 전반에서 속도감 있는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어떤 구상인지 이정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천시는 오는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중동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 방향을 담은 마스터 플랜을 오는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후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 제한 특별 정비 계획 가이드라인을 운영해 재건축의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선도지구는 선도지구대로, 선도지구가 아니고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들은 또 선도지구 이상으로 더 좋은 방식을 해서 올해 안에 더 많은 단지들이 재건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부천형 정비 모델인 미니 뉴타운 사업과 역세권 정비 사업을 확대해 원도심 노후 주거지를 탈바꿈합니다. 공영주차장 확충과 녹지 공간 조성 등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도 함께 개선한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미니 뉴타운 사업 10만 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미니 뉴타운 사업과 역세권, 역을 중심으로 500m 이내 역세권에 더 많은 혜택을 주어서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작년에 각각 2군데씩 선정을 했고 올해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해서 더 많은 지역을 할 텐데. 도시 재편에는 교통망 확충이 핵심 과제입니다. 대장홍대선과 GTX B노선 착공에 이어 한동안 답보 상태였던 제2경인선을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로 다시금 추진합니다. 또 KTX 이음이 부천을 직접 관통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2경인선은 인천에서 시흥 부천을 거쳐서 서울로 가는 길의 계획이 또 발표가 되었었고 KTX 이음 열차를 소사에게 정차하는 부분과 관련돼서도 우리 시민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했고 지금 국토부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동 특별계획구역으로 이름을 바꾼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 사업도 올해 상반기 안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도시이고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여주는 도시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해서 부천의 문화산업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지금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어서 올해 상반기 내외에는 그 협의를 좀 마칠 생각이고. 지난해 대한항공, SK그룹 등과 입주 계약을 체결하면서 2조 6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둔 부천 대장 도시첨단 산업단지. 부천시는 올해 중견 강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입주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 문턱을 한층 낮출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경기도 김포시가 김포 골드라인 운영사인 김포 골드라인 SRS 주식회사와 관련해 계약 금액 증액과 계약 내역에 없는 장비를 반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진상규명과 처벌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포시는 9일 김포 골드라인 부실 운영 조사에서 철도 운영사가 정보 보안 설비인 UTM 장비 낙찰 후 계약 금액을 2,970만 원 증액해 계약한 사실과 계약 내역에 없는 PC 12세트를 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정기 점검 결과 노후 보안 장비 교체를 위해 김포 골드라인 SRS 주식회사가 김포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 진행한 것인데요. 김포시는 수탁자의 세부 입찰 과정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과 지휘 감독 권한으로 결과 감사만 실시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수 시장은 본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리 감독 등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관련자 처벌 및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니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 양주시 강수현 양주시장을 만나 올해 양주시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예. 우리 양주시는 그 2026년을 성장을 넘어 그 미래로 도약하는 양주라는 목표로 7대 중점 그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주 테크노밸리와 은남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첨단 기업과 강소기업을 유치하고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을 살리는 맞춤형 정책으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자 합니다. 또한 도봉산 옥정 그리고 옥정 그 포천 광역철도와 GTX 신호선 그리고 도로 사업과 대중구 교통 확충으로 더 빠르고 편리한 교통도시로 도약하고 해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그리고 문화유산 그리고 대표 축제 등을 연계해 머물고 싶은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발전 특허를 기반으로 AI, 디지털 교육, 진로 진학 지원, 또 평생학습까지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미래 인재를 키우는 교육도시를 만들겠으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돌봄, 복지 인프라를 촘촘히 확충하여 일상이 행복한 소외 없는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원 설립, 방위산업과 드론산업 육성, 그리고 계획적인 도시 확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50만 자족도시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콜센터, 주민 참여 예산 등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올해는 계획을 말하는 해가 아니라 성과로 시민이 변화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양주에서 추진해온 방성상북간 도로 건설 사업을 올해 차질 없이 준공을 하고 또 국지도 39호선 건설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주 테크노밸리는 올해 말 부지 조성을 완료하여 혁신기관과 함께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산업 일자리를 창출해 양주를 젊고 역동적인 자족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양주교육지원청이 우선 신설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양주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태릉 국제스키장 대체부지 선정 공모 사업은 아직 향후 방향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었습니다만 국제스키장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준비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를 만들기 위해 지역의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시정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오직 양주 발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성장을 넘어 미래로 도약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양주의 내일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병오년새에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글을 반복해서 게시한 10대를 상대로 경찰이 7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A군을 상대로 7,544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소재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거나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글을 7차례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다른 지역 커뮤니티에도 폭발물 설치 협박글을 올렸고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379명, 소방 232명 등 총 633명이 63시간 넘게 현장에 투입됐는데요. 이번 손해배상액은 공중협박죄 신설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새해 연두 방문으로 인천 10개 구군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유 시장은 최근 서구에서 분구돼 검단구로 출범하는 검단 주민을 따로 만났습니다. 검단구의 공식 출범 전이지만 시민들에게 광역교통망 확충 등 검단구의 발전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축포와 함께 7월 1일 서구 분구를 통한 검단구의 출범을 예고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새해 연두 방문으로 검단구 주민을 따로 만났습니다. 오는 7월 1일 서구가 서해구와 검단구로 분구되는데 공식 출범을 앞두고 검단구의 미래 구상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구가 출범하기 전에 시장이 공식적으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처음일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순간이라 제가 좀 가슴이 설레기도 합니다. 검단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검단구의 수건은 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유 시장은 지난해 인천 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과 함께 검단 일대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 중심에는 지난해 예타를 통과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있습니다. GTX D 노선의 선행 구간인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 장기역에서 인천 검단과 계양을 거쳐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 총 21km 구간을 신설하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이 신설되면 인천 검단 등 수도권 서북부에서 청량리까지 광역급행철도를 환승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쳐서 이제 서울, 강남, 삼성으로 가는 노선이 GTX D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공항에서 또 서구를 거쳐서 계양을 거쳐서 서울로 가서 하나는 북쪽으로 하나는 남쪽으로 이게 이제 GTX D 노선이 지금 이쪽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교통 인프라가 되고 검단 일대에 추진 중인 광역철도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단을 통과해 방화역을 잇는 서울 5호선 연장은 검단 주민의 오랜 바람입니다.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노선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검단구의 환경 개선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과 서울, 경기도와 환경부가 함께 이뤄낸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는 검단구의 환경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올해 1월 1일부터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수도권 매립지를 찾는 생활 폐기물 진출입 차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타 시도의 생활 쓰레기 반입이 금지됐고 일부 소각된 재만 반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일반 폐기물은 반입을 중지시켰습니다. 일반 폐기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반입되는 물량은 과거에 최근에도 많이 줄었지만은 160대 오던 게 20대 들어오고 이제 거의 없는 거예요. 재만, 소각로를 통해서 재만 가능하도록 한 거예요. 일반 폐기물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서구는 검단구 분구로 생길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인력 재배치와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재정 부담 논란을 검단구 출범 전까지 마무리하고 성공적인 분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체로 큰 문제 없이 분구 준비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깜짝하고 모든 게 한꺼번에 바뀌질 않습니다. 그 이전에는 당연히 서구청에서 책임지고 할 거고 검단구가 출범한 이후에는 검단구에서 당연히 인천시는 어느 경우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로 믿습니다. 오는 7월 1일 검단구 분구와 서해구로 명칭이 변경되는 서구.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천은 더 이상 동서남북 방위식 지명이 없고 지역 특색을 살린 도시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 의회가 시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허훈 서울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도 금연 구역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향후 횡단보도나 주변 인도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세빛주택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세빛주택 지원사업은 노후 저가주택의 창호와 조명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공사는 주택 냉난방 공간 외벽에 저효율 창호를 단열 창호로 모두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 형광등이나 배결 등은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경우입니다. 지원 규모는 총 공사비의 70% 이내로 최대 300만 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총 공사비의 90%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대상은 지은 지 15년이 넘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K컬처밸리 아레나 사업의 기본 협약 체결 시점이 안전 문제로 연기됐습니다. 당초 올해 2월이었던 협약은 오는 12월로 미뤄졌습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 1부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안전이라며 사고 위험을 미리 없애고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밀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라이브네이션은 현재 공사가 일부 진행된 아레나 구조물을 그대로 활용해야 하는 만큼 건물 상태뿐 아니라 땅과 가설 구조물까지 점검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안전 점검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납니다. 경기도와 GH는 협약이 미뤄진 기간 동안 공연장 규모 확대와 주차장 보행로 같은 주민 편의시설 확충도 함께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보다 제대로 된 방향입니다. 이번 일정 조정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글로벌 기준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업 가치를 극대화하여 고양시를 세계가 주목하는 K컬처의 메카로 완성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경기도가 K컬처밸리 기본 협약 체결 시점을 연기하자 광미숙 경기도 의원이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광미숙 의원은 신속 추진을 약속하며 민간 공모로 전환해놓고 이제 와서 민간 요구를 이유로 협약을 미룬 것은 고양 시민을 기만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협약 시점이 차기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간 데 대해 책임을 뒤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곽 의원은 경기도에 공식 사과와 함께 협약 체결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대안 일정과 착공, 준공 로드맵, 안전점검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두 번째로 확인됐습니다. 포천시는 지난 6일 관내 한 돼지 농가에서 ASF가 발생하자 긴급 방역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병이 확인된 농가는 지난달 ASF가 나왔던 농가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으로 돼지를 도축장에 보내기 전 실시한 검사에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시는 병이 확인되자마자 중앙정부와 함께 방역 인력을 즉시 투입하고 농장 주변에 통제 지점을 설치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또 방역 지침에 따라 농장에서 키우던 돼지 8,52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